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계엄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우선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요. 김용 장관 육사 3기 후배고 같이 근무한 적이 몇 번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이나 선포 후 계엄 사무 수행에 관해서도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입니다. 다만 정보사령관 역임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정보사 요원들, 이른바 블랙 요원이라고 하는 그런 요원들에 대한 관리 업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직 정보사령관으로서 지득한 경험, 지식 또는 판단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국방장관의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일단 안산보살 노상원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대통령도 노상원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게 이제 새로 나온 얘기거든요. 글쎄요, 뭐 그것도 사실일 수가 있지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산에 있는 그분이 김건희 여사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분이 아니라 하더라라고 얘기해서 간접적으로 어쨌든 대통령과 여사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뭐 김용현 장관을 전 장관을 통해서 들었던 어떤 형태로 들었을 수 있는 근접한 인물이었다는 건 사실이고, 대통령께서 국방부 장관과 계엄에 관련된 논의를 했다면, 그것도 2, 3년 전부터 해왔다라면 구체적인 실천은 누가 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매우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밝혀봐라라고 얘기했다면.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지금 이 변호인의 말씀만 듣고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뭐 같은 자리에 앉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이러한 그야말로 국기를 흔들 만한 계엄 논의를 했을 때, 그럼 뭐 국방부 장관 혼자에게 맡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부에서 누가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 특히 이번에 선관위 같은 것,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똑같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 왔다라고 하는 부분도 어쨌든 대통령의 심중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이 노상원 씨가 김용현 전 장관과는 통화한 기록은 있는데 일단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은 없지만 그것도 이제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자신은요 노상원으로부터 2가지 자문은 받았다고 인정은 했습니다. 그 2가지가 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문은 2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24년 8월이죠. 정보사령부 군무원의 정보사 블랙요원 정보 유출에 관한 사건. 두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국외 세력의 간섭 및 개입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고 합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세력이 선관위를 노린 활동들이 있었다는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홍 의원님. 네. 노상원 씨가 정보사령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8월에 있었던 그 정보사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태, 그리고 선관위 서버 문제 자문 받은 건 맞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계엄 모의라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 지금 퇴직을 한 게 지금 6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직에서 한참 멀어진 사람과 이런 어떤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 논의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방금 제가 자문을 받았다는 것은 8월 달에 블랙요원이 이제 유출돼서 나라가 좀 발칵 뒤집혀지면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정보 자산이 유출될 수가 있느냐, 이런 어떤 비난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전 사령관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 있는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뭐 본인이 과거에 해왔던 업무,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블랙 요원 유출에 관련된 것은 뭐 자문을 받을 수 있겠다, 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노상원 전 사령관은요, 그제 검찰로 송치도 했고 오늘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금 노상원의 수첩 내용을 아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신조 의원님. 네. 노상원의 구속 기간이 모레 끝난답니다. 그래서 내일쯤 기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정치인을 뭐 100년도 간 배에 태워서 빠뜨린다든지 또 NLL에 무인기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입증이 안 됐어요. 실현되지도 않았고 입증이 안 돼서 공소장을 어떻게 쓸지 이제 검찰 고민이 깊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거를 지금 나온 수사의 그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로서는 뭐 확인할 길이 없지만 저게 이제 그 공소장에 저런 것들이 적시가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네. 수사의 진척 정도가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 노상원 씨 수첩에 적힌 것과 근데 또 비슷한 정황이 또 여러 군데 있잖아요. 뭐 HID 그 체포조 단순 체포조가 아닌 HID가 이제 비상대기하고 있었다든가 또 무슨 이제 체포를 넘어서 무슨 이제 뭐 사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사실과 적합하다고 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봐야 됩니다. 그게 노상원 씨의 저 메모가 그냥 단순한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 한 것인지 아니면 저런 메모가 실제 김용현 장관에게 전달돼서 행동 계획으로도 수립이 돼서 실제 무슨 지시가 있었으면은 실행할 수 있었던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됐는지 요게 이제 수사 당국이 규명을 해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